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9월 25일 시장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미들이 들끓는 개미지옥이 돼버린 상태죠. 하지만 현재 여기에 뛰어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정확히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고 하실 거라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매수에 동참할 정도로, 추격 매수를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눈치 게임이 돼버렸고, 누가 먼저 매도하고 나서 탈출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연이 생길 건데, 저는 그냥 부정적으로 봅니다. 쉽게 간단 명료하게 보면은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종목들의 상승을 보게 되면은 상승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대로 올라선 것이지, 상승하기 전이나 지금의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봐도 개인이나 개인의 탈을 쓴 모종의 세력들이나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는 규모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참여해서 파티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가 못 된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등 이러한 대형주에 투자하는 규모, 이 규모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에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30종목 이상 상한가고 점상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대규모 투자, 그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짧은 흐름이, 짧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럼에 있어서 단발성 이슈로 인한 상승세, 단발성 테마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이 정도로 유명해졌다라고 하면은 물량 넘기기, 즉 고점을 통과해서 꺾이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꺼지기 직전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현재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데, 이 위험한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개인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찍이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랑한다고 난리들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한마디 더 하게 되면은 체립으로 이때 4,750원 위에서 전량 매도 사인 냈는데, 지금 시세가 상한가를 가도 딱 그 수준이거든요. 잘해야 뭐 이중천정형 쌍고점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파트로 나뉘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체리브로 상승 이후에 꺾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마니커 FNG, 제 추천주 중 하나였죠. 요건 역시도 전량 매도 사인 내렸던 이 날을 기준으로 해도 쌍고점이에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걸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락하는 이 3일,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꺾이는 이 하루, 총 4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이죠. 물론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었겠지만, 네모로 표시해드리는 윗꼬리 양봉 또는 이 과정에서 뛰어드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지옥이 또 없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인데, 요단강이라고 하죠. 요단강은 사실상 상장 폐지를 가리키는 거고, 요 정도면은, 이 정도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휘둘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스틱스강 정도? 죽음의 문턱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규모 투자, 비중빵, 일명 몰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큼 힘든 게 없죠. 시금을 전폐하고 다음날 개장만 기다리는, 안 좋은 뉴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확진 소식만 기다리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원래 그러거든요. 이슈와 차트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매매 경험이 적거나 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제 다이어트, 그거 참 짜릿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일반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알 정도면은 이제 물량 떠넘기기라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살펴보게 되면은 러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북한에서 한국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인근 국가를 다 거치는 중인데,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고 해결책도 없었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돼지고기는 포기한 것이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돼지고기 가격 그리고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것이고, 정확한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돼지고기 선물 차트를 준비해 봤어요. 이거 인베스팅 사이트인데 여러분들도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고, 실제로 돼지고기 파동이 생겼던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선물이 움직이는 구조는 가격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혹은 이슈가 터졌을 때, 악재가 터졌을 때나 아니면 호재가 터졌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선물 가격이 안정세를 띈다는 것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중국 측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돼지고기를 조달하는 걸 포기하고 수입으로 완전히 초점을 맞췄다. 수입 고기, 수입 육의 가격 상승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격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서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성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선물의 변동성도 줄어들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물이 움직이는 거는 가격적인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 또는 호재나 악재가 터졌을 때라는 거. 선물이 움직이는 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돼지 가격이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죠.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고, 이제 뒤늦게 중국 다음, 북한 다음으로 한국에서 발생돼가지고 국내 돼지고기도 이제 상승할 날만 남았다. 가뜩이나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각종 이슈 그 덕분에 치킨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는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버리면서 외식에 대한 선택 폭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진 의심 지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을 예상 지역에 대한 살처분 결정, 그리고 나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완벽한 방역,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이제 중간 차단을 하는 것인데, 이미 능력 밖의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미 확산된 거에 대해서 수정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보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완하느냐?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에 걸렸으면은 백신을 맞아서 치료제를 맞아서 해결을 하잖아요. 돼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 예방접종, 백신을 미리 뿌리는 것이고, 이미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아니라 백신을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고쳐잡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제가 찾아본 문제로 보면은 이거 좀 그런 것인데, 돼지한테 치료제를 놓잖아요. 예방접종, 항생제, 치료제를 놓게 되면은 어디 부위에 놓느냐? 목에 놓습니다. 뒷목에 놓는데, 그게 마저 몸으로 다 퍼지기 전에 도살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일명 항생제 덩어리, 돼지 목살 항생제 덩어리,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 돼지열병 사태를 예방접종, 백신, 치료제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은 좀 보기 흉한 사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법 사실상 다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대체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대체제로는 돼지고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 닭고기와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수입산 고기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대체제로는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 요게 되겠죠. 요것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대한제당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제당이 돼지고기 수입, 돈육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사업 부분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대한제당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식품, 사료, 축산유통, 기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제당 축산유통 쪽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유명한 삼겹살 맛집이죠. 칠레에서 계약을 맺고 돼지고기 수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꽤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뭐 안정성이나 맛 요거를 따져보기는 좀 그렇고, 가격적인 면에서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그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칠레산 혹은 이외의 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그게 꽤나 쏠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일사료는 얘는 이제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소고기 수입으로 해서 유명했던 종목이죠. 그 당시에 광우병 사태 때는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시세가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래서 관심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한일사료가 유럽 쪽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독일 소세지죠. 소세지는 소고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독일 하면은 이제 독일 소세지, 맥주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번외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철수, 독일에 가 있는 안철수가 독일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돼지고기 수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안철수가 백신으로 유명하잖아요. 안래? 뭐 돼지고기 백신을 개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흘려 들어주시고, 어쨌든 한일사료가 유럽 쪽 국가에서 돈육,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제로 보게 되면은 닭, 국내산 닭, 그리고 수입산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이렇게 있는데 차트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다같이 지금처럼 다같이 가는 게 아니라 몇 종목만 살아남을 거예요.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테마주의 랠리는 시세 상승은 정해져 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자동차에서 연비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슈는 사실상 신호탄인 거고, 똑같은 돈으로 100억이라는 돈으로 또는 1000억이라는 돈으로 얼마나 더 높게 멀리 장기간 갈 수 있느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00억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경차가 더 멀리 갈까요? 아니면 스포츠카가 더 멀리 갈까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경차와 스포츠카 연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경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스포츠카는 이제 요만큼이라고 한다면은 경차는 여기까지 갑니다. 즉 가벼운 종목일수록 더 멀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통 비율. 유통 비율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실까 봐서 다르게 표현해 드리는데, 이제 일명 소위 품절주라고 하죠. 품절주 성향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간다. 멀리 가는 거는 똑같지만 1번 경차와 2번 경차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경차라서 A까지 A 지점에 도달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이슈가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품절주 성향이 없는 종목이 먼저 끝나버리게 되겠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제 품절주 성향이 강한 거는 시세 정점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품절주 성향이 없는 종목은 1번만큼 가지 못하고서 중간에 끝나버리는, 그래도 둘 다 역시나 대장주에 속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한일사료도 이제 전고점에 도달했고, 이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쪽에서 이슈가 발생됐을 때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시로 들어드린 대한제당 우선주, 요거는 보통주라고 하는 본주죠. 본주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본주는 시가총액이 200억이라서 우선주에 비해 상승폭이, 변동폭이 좀 느리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 편이고, 그냥 우선주는 대한제당 사무비에 비해서 완전히 더디다. 대한제당 본주보다는 좀 잘 가는데, 비슷하게 가는데 대한제당 사무비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거. 대한제당 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돼지열병 이슈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2배 반, 150%가량 상승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66억이에요. 이 저점 부근에서의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형성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상승 중에 더 물량이,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 보게 되면은 남의 집 잔치, 한진칼 우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대한제당에 대한 것도 보여야 됩니다. 한진칼 우부터 볼게요. 작년 말에 매각 이슈가 처음 시작돼서 올해 4월에 시장이 주춤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돌기 전에 먼저 움직여줬다. 전고점을 넘어서 더 갔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본주인 한진칼은 같은 시기에 똑같이 전고점을 넘는 시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우선주만큼의 파격적인 시세는 나오지 못했다. 전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갔느냐? 50% 더 갔네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한진카루는 처음 시작 부분에서 8배, 그리고 첫 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 더 갑니다. 거의 2.5배죠. 대한제당 사무비도 이제 1등급 종목들, 그리고 2등주, 3등주 또는 후발주가 이제 시세가 끝나고 꺾이기 시작할 때에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며칠 더. 이것처럼 시세 저점에서 여기에는 2배가 나왔고, 처음 이슈가 발생될 때에는 이제 2배가량 상승했었고, 현재는 2.5배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지만, 여기서 뛰어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도박이라는 거. 이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더 갈 수는 있는데,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이 중단되게 되면은, 완전한 방역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슈는 끝나겠죠. 당연히 관련주들은 죽겠고요. 이제 스포츠카는 아니더라도 차량이 무거운 SUV나 뭐 기타 트럭 같은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고 있습니다. 죄다 4, 5월에 형성된 전고점 요 위치에서 꺾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보세요. 오리손 FNG도, 체리브로도 그렇고, 동우 팜테이블, 뭐 한일사료, 마니커, 이지바이오,
무거운 종목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빨리 꺾입니다. 더 못 가고서 꺾인다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돼지고기 목살에 나오는 항생제 덩어리, 요걸 예시를 들려드렸었는데, 체시스나 진바이오텍, 이글벳, 얘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 시세가 끝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진바이오텍 역시도 어제 점상한가 출발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현재 손을 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자. 내가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줄이고 봐야겠네. 더 가더라도 소소하게 챙겨보자.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은 막차를 탄다라고 하죠. 막차가 이게 지옥행 막차인지 수익을 위한 막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슈적인 면을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고유 특성을 봤을 때 지금은 추가 매수, 존버, 그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 욕을 하시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고 보자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돼지열병 테마 요 관련주로 해서 더 이상 수익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응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다음 주도 테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차기 주도주를 미리 잡는 선침해 전략, 요것만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돼지열병 테마에 괜히 물리지 마시고, 뒤늦게 손댔다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연기금처럼 되지 마시고 빨리 속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주가 궁금하신 분들, 공개 추천주에 참여하시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톡방 링크를 타고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